이제 차원 축소입니다. 차원 축소라는 건 뭐냐면 좀 전에 이제 N개의 행이 있고 P개의 열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X, 아까 우리 좀 전에 거는 이 X 안에 Y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Y에서 관계 있는 놈들 몇 개만 골라내서 한 20개 중에 뭐 한 10개만 골라내서 했다 그러면 지금은 이 X의 전체적으로 차원을 줄이는 겁니다. 근데 차원을 어떻게 줄이는 거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이게 2차원 공간에 있습니다. 개체가 3개가 있습니다. 요 2차원 공간에 있는 거를 요렇게 1차원 공간으로 줄이려고 합니다. 이게 이렇게 누워야 맞습니다. 직선의 공간으로 줄이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내가 바라보면 이게 숨어서 안 보입니다. 여기서 바라보면 이게 여기 숨어서 안 보입니다. 여기서 바라보면 3개는 다 보입니다. 문제는 뭔가요? 거리가 개념이 바뀌어 버립니다. 이렇게 2차원에서 1차원으로 줄이면 차원이 줄어들면 희생되는 것이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주성분 PCA 방법은 어떻게 줄이는 거냐 하면 일단 얘로부터 완벽하게 독립인 것을 만들어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X들은 지금 전부 상관관계를 갖고 있지만 Y는 상관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완벽하게 독립인 것을 만들어낸다.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를 가지고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면 당연히 회전을 시켰기 때문에 차원은 줄지를 않습니다. X의 차원이 P차원이면 역시 주성분 분석 행렬도 P차원밖에 안 됩니다. 밖에는 아니라 P차원 이상 줄일 수 없습니다. 그 대신 얘네들이 어떻게 했냐면 아이겐밸류라는 것은 각 변수들이 첫 번째 주성분이 변수가 P개만큼 있는데 고유치가 제일 큰 아이겐밸류가 제일 큰 것을 가지고 이용해서 거기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 가지고 Y1을 만들고 제1성분을 만들고 제2주성분을 만들고 완벽하게 해서 P개의 주성분을 만든 다음에 뒤에 거를 잘라버리는 겁니다. 마치 여기에서 거리 희생하듯이. 그게 80% 룰입니다. 그렇게 해서 차원을 줄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80% 룰이 뭐냐면 지금 주성분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 이거의 공분산 행렬 갖고 만듭니다. 이것의 공분산 행렬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X가 있는 그 X들이 서로 움직여서 돌아갑니다. 올라가면 올라가고 떨어지면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그 구조를 그대로 반영했지만 얘는 완벽하게 독립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 중에 요것에 몇 개만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새로운 놈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가진 이름이랑 얘가 가진 이름은 완벽하게 틀리는 겁니다. 왜 틀리는 건지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이름을 짓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 보통 공분산 행렬을 시그마라 그럽니다. 시그마에서 저건 고유값 구하는 건데 저렇게 해서 고유값 구하면 공분산 행렬은 파지티브 양반 정치 행렬 뭐 이래 갖고 반드시 공분산 행렬은 개수만큼 그러니까 변수의 개수만큼 0보다 큰 고유치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공분산 행렬이 양반 정치 행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의 실수이고 원변수만큼 존재합니다. 요거에 대응하는 람다 1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를 이용을 해서 제1주성분을 만듭니다. 저 벡터 중에 고유 벡터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 람다 1을 만족하는 고유 벡터는 그 중에 노음이 1인 것만 합니다. 그래서 주성분 점수는 전부 0을 중심으로 3 플러스 마이너스 3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마치 표준화 시킨 것처럼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래 값을 지가 안 갖고 있습니다. 특별한 게 없으면. 그래서 원래 값을 갖는 게 아니라 전부 표준화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이따 프린트 해보면 무슨 얘기인지는 알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변수, 고유체의 합은 원변수의 분산이라는 것은 이렇게 대각선, 아까 이 밑에 대각선 행렬이랑 똑같습니다. 그것도 역시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끄집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우리 5강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다 가져왔습니다. 크리지된 데이터 가져왔고 올려주세요. 예. 그다음에 예. DF 예. 요만큼 데이터. 지금은 이제 X만 남겨놓고 다른 거는 다 쳤습니다. 게임 수에 얼마나 참가했느냐. 지금 X들만 남아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의 차원을, 아까 타겟 변수가 있을 때는 그 타겟 변수랑 상관계수가 0.02보다 큰 것만 골라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차수를 줄였다면 여기는 차수는 어떻게 줄이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데이터 개수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 저기 홈런이 30개 이상인 사람만 먼저 36만만 끄집어냈습니다. 다 어차피 이 데이터 똑같을 거니까 나중에 이제 이게 그래프 그리는 것 때문에 제가 그랬습니다. 됐죠? 네. 여기 보면 여기 있습니다. 스탠다드 스케일 with std false 하라는 것은 분산은 그대로 남겨두라는 겁니다. 이걸 지워버리면 예. 저걸 지워버리면 표준화해 버립니다. 0, 1로 바꿔버립니다. 지금 올라가 봐. 데이터가 지금 이게 단위가 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데이터가 다 틀리기 때문에 보통 예전에 이제 우리가 할 때는 0, 1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이 스탠다드 스케일 할 때 그 안에는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원 데이터 그대로 사용하고 싶으면 저기를 어떻게 하면 with 그거 하나 뒤로 가. 콤마 찍고 아니까 with 언더바 mean equal false 이러면 원래 데이터를 이게 지금 얘네들이 계산을 하려면 뭘로 바꿔주냐면 전부 어레이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바꾸고 트랜스폼 하고 해서 X에다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그렇고 엔터 치고 X 예. 원래 데이터 그대로 뜹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아까 하나 지워봐. min 뒤에. 평균을 땡겼습니다. 평균만 땡겼습니다. 위에 거 다 지워봐. 표준화 시킨 겁니다. 0, 1로. 그러니까 원래 단위가 비슷할 때는 예전에 보면 공문산 행렬 쓰라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관계수 행렬. 공문산 행렬은 둘 다 false. 센터링만 할 때는 std만 false.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전체를 다 한 거 갖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 그다음에 이거 두 개 위에 거 두 개 지워버려. 두 개 지워라. 오케이. 예, 여기에다가는 지금 n 컴포넌트는 2라고 쓴 거는 내가 두 개만 가져오라는 거예요. 임의로 결정을 한 거고 여기를 0.8이라고 한번 해보시면 아니야. n 컴포넌트는 아니야. 없애라고. n 컴포넌트 없애라고. 예. 0.8. 예, 이건 무슨 말이냐면 80% 룰에 의해서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져와봐. 그리고 실행시켜봐. 그런 다음에 코드 하나 넣고 DF, PCA 여기에 실행. 좀 쉐입 해봐 한번. 몇 개야 이게? 6개. 그러니까 지금 몇 개냐면 80% 룰에 의하면 총 17개 있었잖아요. 변수가 17개 있었는데 그 중에 내려가 보세요. 0.8 룰에 의하면 6개만로 줄어버렸습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하나가 PCA1, PC2고 만약에 이걸 아까처럼 저처럼 N 컴포넌트 2라고 임의로 지정해버리면 난 두 개만 쓰겠다. 예. 실행. 그럼 밑에 두 개만 있습니다. 36명 중에 딱 두 개. PC1, PC2 두 개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아이리시 데이터 쓸 때는 아마 저기가 컴포넌트 2가 들어가 있을 거고, 어떤 데는 저게 비어 있으면 디폴트가 뭔지 모르겠다. 그런데 0.8이면 저게 6개로 이제 축약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6개, 여기 타입 한번 걸어볼래? 어레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어레이라는 것은 뭐가 없느냐 하면 데이터 프레임하고 틀리게 위에 행 인덱스, 열 인덱스가 없습니다. 저게. 이거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드는 것은 pd.데이터 프레임입니다. 실행시켜. 그러면 이렇게 0, 1이 돼서 데이터 프레임처럼 보이죠. 이걸 만약에 아까처럼 이걸 지우고 0.8이라고 해서 놓고, 아니다, 이게, 실행을 시켜. 올려봐. 이렇게 돼 있어. 지금 뭐냐면, 17개 변수를 내가 인위로 2개만 했을 때는 이 앞에 2줄만 나오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80% 룰에 의하면 하나, 둘, 셋, 총 6개의 변수가 생기는 겁니다. 상관계수는 얼마일까요? 어떻습니까? 뭡니까? 뭔지 잘 모르겠죠? 마이너스 16이 여기 공이 16개 있으니까 0이라는 소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성분 변수는 원변수를 로테이션 시켜서 완벽하게 상각계수 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x가 다중공수선 문제가 발생할 때 주성분 변수를 가지고 회귀 분석하라는 게 옛날 그겁니다. 왜? 완벽하게 다중공수선 문제 해결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거를 PCA 점 컬럼 그다음에 equal 이름 붙여주면 됩니다. 주성분 분석 1, 주성분 1, 그다음에 주성분 2, 여기를 n 컴포넌트 2로 바꾸고 한번 해봐요. 실행. 밑에 실행. 그다음 PCA 컬럼 PCA 점 헤드. 이름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붙이시면 됩니다. 그거는 로딩값 갖고 붙이는 겁니다. 아마 주성분 분석에 대해서 여러분은 알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의 회귀계수, 저기 상관계수를 구하면 완벽하게 빵입니다. 올려보세요. 이거를 저기 한번 실행시켜 봐요. 주성분 1에 대한 그래프고 주성분 2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왜냐면 요거 안 바꿨기 때문에 위에 거 그대로 갖고 내려온 겁니다. 만약에 위에 올라가서 저 위에 0.8 아까 7개가 있기 때문에 7개가 나오는 겁니다. 36명에 대한 각각의 주성분 점수가 이렇게 쭉 나오는 거죠. 그럼 아까 X랑 지금 PCA랑 다른 게 뭡니까? 아까 X는 뭐 게임, 출장수, AB였다면 지금은 이것들의 결합으로 된 새로운 주성분입니다. 그러니까 주성분 1에도 전체 원 변수의 포션이 조금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로딩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냐면 요거랑 요렇게 곱해서 여기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이렇게 해서 얘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값을 로딩 값이라 그러는데 그게 뭐가 크냐에 따라서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근데 주성분 분석 이름 붙이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게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름 왜 붙이지? 이름 뭐 붙일 필요가 뭐 있어? 그래서 굳이 붙일 때는 아까 이제 다시 이렇게 해서 이름을 붙일 수 있으면 붙이는 거고, 아니면 이 작업 스킵하고 이렇게 바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거 실행시켜. 그러면 두 줄만 되고. 자, 이게 지금 이제 좀 전에 제가 한 로딩 값입니다. 여기 로딩 보이시죠? 그러면 어디가 제일 큽니까? 여기에서는 얘 크고 얘 크고 얘 크고 대부분 다 크죠. 요까지 크죠. 그다음에 쭉 그러면 요만큼이 영향을 많이 주니까 요만큼이 뭐라고 이름을 붙여야 돼요? 조가 가지고 저 제로에 이름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로딩이 큰 거. 그러니까 많이 그러니까 로딩이 많다는 거는 뭐예요? 그 값이 많이 영향을 미쳤다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자, 게임 출장수, 타석수, 그거는 나니까 아무래도 많이 들었었으니까 히트도 많이 쳤을 거고, 2루타도 많이 쳤고, 여기는 뭐라고 이름을 주면 될까? 큰 거, 요거 2개, 3개, 3베이스, 이건 뭐야? 세크리파이스 번트. 이거는 무슨, 이건 뭐죠? CS가 무슨 스틸이야? 세크리파이스. 이거 희생 번트. 이거는 베이스 온 볼스. 이건 뭘까요? 요거 갖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름을 적당히 잘 붙였어. 그리고 올라가 보셨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름을 이제 붙여. AB 여기. 아니, 붙이지 말고, 여기 AB라고 붙이지 말고, 위에서 주성분 1 이름을 붙였어요. 네, 주성분 2라고 이름을 이제 이쁘게 붙였습니다. 그리고 실행. 네. 그러면 플레이어스에 대해서 주성분 점수들이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여기 실행을 시켜. 주성분 1 이름 바꿔줘. 네. 여기다가 이제 떼보면 네. 눌러보세요. 네. 이렇게 얘가 몇 점이고 어디 위치. 그러니까 그 많은 17개 된 변수들이 2개를 추락해서 딱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변수를 추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각화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17개 변수를 시각화하려면 17개 가지고 산점도 그리면 아까 추격한 것만 해도 많았잖아요. 이걸 이렇게 그려놓으면 되죠. 아, 그러면 이쪽에 눌러보세요. 이 사람은 주성분 1점수, 주성분 2점수. 아, 주성분 2점수는 저 정도 넣고 주성분은 이러거나. 아, 이거는 무슨 선수구나, 무슨 선수구나. 이렇게. 그래서 판멸 분석을 하든 군집 분석을 하든 제일 처음 시작은 주성분 분석부터 먼저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차원을 축소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차원을 축소할 필요가 없으면 상관없는데, 그럼 만약에 아까 이제 원래 셀러리 데이터까지 가져와서 셀러리 데이터 붙인 다음에 셀러리랑 PC1, PC2, PC6를 뭘로 하면 됩니까? 회귀 분석하면 예전에 주성분 분석을 이용한 회귀 분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중도선 문제 완전히 해결됐다. 그래서 예전에도 사실은 주성분 분석 변수를 이용해서 회귀 분석을 하지 말라는 이유는 이름을 붙이니까, 실제로 회귀 분석하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 X 변수가, 어떤 X 변수가 영향을 미치느냐는데, 주성분 변수 하려면 그 X의 이름 붙이기가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문제 해결하는 건 오케이. 그 다음 뭔데? 근데 프레딕션? 오케이. 프레딕션은 저것처럼 데이터 많으면 잘라서 이렇게 해버리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예전의 통계랑 지금 빅데이터의 통계는 이렇게 해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그 AX 올라가 봐. 아니, 이렇게 PX라는 거, 플랫 LY라는 걸 쓰면 아까처럼 이제 포인트 하는 것마다 이제 좀 관심을 갖는 선수들을 뭐 찍어본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게 되는 겁니다. 예, 이처럼 주성분 분석은
지금 17개가 있는 하나에서 17개가 있는 변수들을 축약을 해서 실제로 주성분 변수는 16개까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내려가셔서 16을 해보면 내려가 봐요. 여기 n 컴포넌트 16까지 하면 그러면 df 여기다가 쭉 가보세요. 16개까지 나옵니다. 단지 여기까지 아까 5번까지만 하면 이것들이 원래 변수의 변동을 80%까지 설명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뒤에 20%는 버려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데이터의 차원을 축소합니다. 역시 PCA 이 방법도 최후 분석은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중도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상관 분석, PCA 방법 이거는 단지 뭘 하기 위해서 그러냐면 차원 축소입니다. 그러니까 차원을 축소할 필요가 없으면 할 필요가 없는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머신러닝에서 PCA 방법을 차원을 축소하는 이유는 데이터가 들어가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머신러닝에 들어가서 보면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이미지가 읽혀 들어오면 이미지 파일을 너무 변수도 많고 행도 너무 많습니다. 일단은 변수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관 분석이라든지 PCA 방법 또 이제 SVD 방법은 강의 노트. SVD 방법은 잘 쓰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디컴포지션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유 벡터를 이용을 하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유 벡터. 그래서 우리 지금 데이터 갖고 SVD 싱글 밸류 디컴포지션을 하면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서 분해하는 건데 thin STV, 컴팩트, 그다음에 트렁케이티드. 제가 우리 데이터 갖고 트렁케이티드 SVD 하면 PCA 방법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뭐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있잖아요. PCA 차원 축소는 원 데이터의 공문산 행렬을 이용하지만 SVT는 원 데이터의 직교 행렬 특이값의 대각 원소로 분해하는 방법이고, 축약된 설명 변수의 부의 크기에서 속성을 파악할 수 있는 SVD는 파악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로딩 값 갖고 우리 PCA 방법은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름 붙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이름 붙이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차원 축소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SVD 방법보다는 PCA 방법이 훨씬 더 유용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지금부터 10분간 시험을 보겠습니다. 아까 셀러리 데이터를 붙여서 주성분 분석 6개 이용한 거 가지고 한번 회귀 분석해서 아까 그 마지막 그 그래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바로 전에 그렸던 거 있잖아요. 올려가 봐. 더. 네, 요거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주성분 분석 이용해서. 지금 제가 이제 여러분께 하라는 거는 뭐냐면, 이게 y가 있고 여기 x들이 있잖아요. 지금 아까 상관계수 큰 것만 6개 골라서 지금 했죠. 그거는 이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PC1부터 PC 우리가 80%면 6개죠. 예. 6개 한 얘 가지고 회귀 분석을 했을 때 제 생각에는 이것보다는 더 직선에 가까이 있을 거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6개는 지 혼자 있는 거를 가지고 얘랑 관계가 높은 놈만 골라냈다면 얘는 모든 것을 추가적인 것 중에 제일 대표 주자를 내보낸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안 되시죠? 내가 그러니까 강의를 잘 못하는 거라. 자, 여기는 대표 주자를 어떻게 내보냈어요? 얘랑 상관계가 가장 높은 놈 6개를 내보냈죠. 상관계에서 크기 가지고. 거기까지는 기억하시죠? 지금은 얘네의 대표 주자를 어떻게 내보냈냐면 얘네하고 상관없어요. 얘네들끼리
정보를 축약을 해가지고 대표주자 6명을 내보내서 어떤 게 더 잘 설명하는지 한번 보라는 거죠. 예. 지금 요게 6개 대표주자 구해서 2개 SSE를 구한 겁니다. 그쵸? 아까 거. 지금도 SS 구해서 어느 게 작은 것이 보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다가 뭘 붙이시면 되느냐 하면 셀러리를 붙이세요. 이게 셀러리를 붙이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걸 3대7로 나누고 그걸 구해보시라고요. 여러분들 아마 여기까지는 다 해결이 됐었고 이제 최종적인 데이터가 DF0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내려가 주세요. 그래서 DF0는 팀부터 시작하고 이렇게 뒤에 쭉 다 들어가 있는 걸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제가 2부터 셀러리부터 시작하고 저 뒤에 20번째까지를 다 골라내서 DF1에다 저장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 갖고 계시죠. 그래서 DF1을 찍어보면 셀러리부터 저 뒤에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도 아마 여러분 되어 있을 텐데 이게 지금 저희가 헷갈려서 그러는데 요거를 좀 바꿔주실래요 여러분들. 이렇게 DF1 그러니까 DF1으로 바꿨으니까 DF1 홈런이 30개인 것만 먼저 뽑아서 DF2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DF1 중에 DF3는 DF3라는 걸 하나 만들으셔서 뭘 만들었냐면 여기 셀러리만 뺐습니다. 지금 우리가 요거 갖고 주성모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뺀 거죠. 여기까지는 별 문제 없으시죠? 그러면 전체 데이터 중에 우리가 셀러리 것만 빼고 이렇게 쭉 남아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PCA 방법을 써서 그대로 하고 여기 DF3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실행시키고 예. 실행시키면 여기다 실행시켜주세요. 그러면 지금 0.8% 하면 주성분이 3개밖에 안 남습니다. 우리 거는. 이해가 되시나요? 전체 데이터 아까 1분만 했을 때는 6개까지 남는데 지금 이게 아까 홈런 30개만 뺀 거를 했더니 지금 2개밖에 안 남는데 여기까지는 되셨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까는 우리가 상관분석 경우에는 6개를 끄집어내서 한 거고 지금은 이제 80% 요거 90%까지 좀 높여볼래? 실행시키고 그러면 6개까지 늘었네요. 예, 주성분석 6개로 해서 일단 6개로 했습니다. 요까지는 되셨나요? 자,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자, 올라가 주세요. 더 올라가 주세요. 예, 지금 올라가요. 여기 지금 Y 변수가 여기는 없습니다. 요 16개 변수를 축약을 해가지고 내려주세요. 예, 이렇게 6개 주성분을 했습니다. 0.95로 해서. 뭐 굳이 6개는 맞출 필요가 없는데 그냥 0.8로 다시 회귀를 시키겠습니다. 예, 실행하면 2개가 되죠. 이렇게 3개의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는 이게 주성분 분석을 이용해서 이거를 축약한 대표주자 3개만 맡아낸 겁니다. 아까는 상관 분석에서는 6개 개별 데이터가 때문에 3개만 간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다시 내려가서 이게 뭐야? 여기 앞에 지금은 인덱스가 없잖아요. 여기를 인덱스를 사람 이름을 그대로 가져다 붙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에 있는 셀러리가 지금 여기는 없잖아요. 회귀 분석을 하면 셀러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셀러리를 갖다 붙이기 위해서 만들었고 그렇게 해서 PCA 주성분 분석 옆에 PCA를 해서 실행 3 아니야 저거? 1인 것 같은데 저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3개 붙었습니다. 이제 요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카피해 가지고 요거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한번 해봐. 그러면 DF 핀이 아니라 우리가 저 위에가 뭐야? DF PCA 0. 다음에 ilocation X가 지금
여기니까 0부터 시작해서 1, 0, 1, 2니까 3. 오케이. 그 다음에, 그거는 PCA, 요 샐러리가 Y가 되는 거고. 예. 실행. PCA 제로야? 됐고, 예. 실행. 이렇게 됐죠. 똑같이 아까 해봐. Y 테스트. 여기다 밑에다가. Y 언더바 테스트 마이너스 프레딕트 가로 열고에 제곱 나누기 아니지 점 썸인가? 63이었고 아까는 얼마였어요? 7 얼마였었죠? 이게 더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주성분은 지금 3개밖에 안 했지만 이 3개 안에는 얼마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 변수가 17개 변수의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측력은 이게 더 높은 겁니다. 주성분이. 그건 당연한 거죠. 왜 당연하다기보다는 당연하다 그러나 그러니까 지금 아까 상관분석에서 6개 고를 때는 샐러리랑 가장 상관계수가 높은 것들만 골라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뭐냐면 그 공문상 구조를 가장 이용하는 대표주자, 이 공문산을 80% 설명하는 대표주자 3명만 끄집어낸 겁니다. 80%니까 충분하니까. 그렇게 해서 해봤더니 아까 거보다는 더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통 판별 분석을 할 때는 아까 제 방법을 쓰는 것보다는 이 주성분 분석 방법이 더 좋은데 제 방법이 더 아까 상관분석 방법이 괜찮은 거는 그 상관분석을 이용하게 되면 뭐가 좋느냐 하면 그 변수의 개별적인 변수의 속성을 알 수 있어요. X라는 개별적인 속성을 알 수 있는 거고 얘는 단지 예측력만 높이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차원 축소라도 상관분석을 이용한 거는 X랑은 상관관계가 많은 원단위 X를 가져가는 거고 얘네들은 그냥 무조건 예측력을 높이는 잘 설명하는 그런 것만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